네, 안녕하세요. 열린사이버대학교 자연숲 치유산업학과 여러분. 오늘은 지금 실내가 아니라 좀 야외로 특별한 장소로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산림토양학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산림토양학 수업들 중에서 야외에서 특별하게 이제 토양을 채취한다거나 토양에 대해서 어떠한 성분을 알아볼 때 필요한 그런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좀 특별한 장소를 섭외를 해서 저희가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어디냐고 하면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신구수목원입니다. 신구대학교라는 전문학교가 있는데 그 전문대학교에서 부설기관으로 이 신구수목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신구수목원은 나무의사라든지 시민정원사라든지 이런 이제 자격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산림토양학이라는 과목은 나무의사를 따기 위해서 또 필요한 과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직접 그 산림토양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우리 여러분들이 산림토양학에 필요한 토양에 대한 실습을 한번 같이 해보고자 이런 장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네요. 네, 날씨가 상당히 좋아서 햇살도 화창하고 아마 카메라에 이렇게 여러 모습들을 찍으면은 굉장히 화면이 예쁘게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즐겁게 또 열심히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산림토양학에서 토양 물리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 토양 물리성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토성이죠. 이 토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토양을 채취를 해서 분석실로 이동을 해서 이제 토성을 입자 크기별로 뭐 모래라든지 점토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몇 퍼센트가 들어있는지 분석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저희가 현장에서 간단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그 방법이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있는 촉감법을 이용한 토성 판별법이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단계별로 이제 토양을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 방법을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오면은 보통 이제 산림이니까 산림 토양 위에는 항상 이런 부식질이나 낙엽 같은 여러 가지 유기 물질들이 이렇게 위에 덮여져 있죠. 그래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토양이 나올 때까지 그런 이물질들을 이렇게 다 제거를 해줍니다. 네, 적당히 제거를 해주고, 이것은 촉감법뿐만이 아니라 토양 채취를 할 때도 이렇게 똑같은 과정을 먼저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해당되는 토양이 이제 나타날 때까지, 분석하고 싶은 토양이 나타날 때까지 이제 정리를 해주고, 네, 그 상태에서 토양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렇게 토양을 소량 채취를 해줍니다. 대략적으로 양은 한 주먹 정도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본인 손에 이렇게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토양을 채취를 해줍니다. 네, 이 상태에서는 이제 건조하니까 토성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소량의 물을 여기다가 투여를 해줍니다. 이때 물을 투여를 해주기 전에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제거를 해주고요. 네, 본인이 이제 물을 통해서 반죽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양만 이렇게 가볍게 물을 가지고 반죽을 만들어 줍니다. 반죽할 때 물이 조금 모자란 것 같다, 또는 뭐 토양이 조금 모자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보충을 조금씩 해주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이 조금 많고 토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 토양을 조금 더 보충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공 모양으로 이렇게 반죽을 해줍니다. 공 모양으로 만약에 반죽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제가 거기 표에 정리를 해드렸죠. 사토가 되는 겁니다. 모래 입자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부어도 잘 뭉쳐지지가 않겠죠. 근데 그 모래보다 작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트라고 하는 미사질이나 클레이라고 하는 이제 점토질이 많으면은 이렇게 반죽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겠죠. 자, 작은 공 모양의 크기로 이렇게 잘 뭉쳐졌다라고 하면 일단 사토는 아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토성을 판단할 때 사토가 아닌 걸로 일단 먼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어떤 토양이냐를 판단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다른 기준을 또 이제 활용을 하면 되겠죠. 네, 일단 공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띠 모양으로 형성이 되는지 이제 그 다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밀어주는데요. 이렇게 밀어주는 과정에서 이제 띠 모양으로 형성이 되는지 이제 판단을 하라고 제가 표에다가 아마 정리를 해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쭉
네, 띠 모양으로 형성이 되는지 한번 엄지와 검지를 통해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네, 이렇게 쭉 밀어줘서 이렇게 형성이 어느 정도 띠 모양으로, 띠 모양이라는 게 정말 가느다란 이런 띠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의 면적인 형태, 면적인 형태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덩어리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판단하면 되는데요. 이 덩어리들이 이제 2.5cm, 손가락 한 마디의 기준으로 형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제 그 다음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손가락 한 마디 이하, 그러니까 2.5cm 이하로 이제 띠 모양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토양은 이제 모래 입자가 살짝 섞인 사양토라고 이제 일단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더 보려면 다시 이제 이 반죽을 가지고 이렇게 흐트러뜨리면서 이렇게 눌러보면 해당 느낌이 이제 상당히 이제 거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거친 느낌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이 사양토구나 라는 것을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거칠지 않고 부드럽다거나 굉장히 고운 입자의 느낌이 나타난다면 다른 토양으로 저희가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촉감법을 이용한 토성 판별법을 한번 같이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양을 실제로 채취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로 토양을 채취할 때는 이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요 소일 오거 라는 도구를 씁니다. 소일 오거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토양을 현장에서 분석을 하기 위해 채취하는 도구로서 끝에 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통해서 토양을 파고 들어가서 해당 토양을 이제 바깥으로 끄집어내기 이제 용이하도록 제작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소일 오거를 써서 실제로 토양을 채취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토양을 채취할 때는 여기가 이제 산림이다 보니까 해당 토양만 채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불필요한 이물질들은 이제 가볍게 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채취를 해야 되고요. 낙엽이나 이물질들은 최대한 제거를 하고 내가 채취하고 싶은 토양이 나타날 때까지 다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일 오거를 이렇게 가볍게 올려놓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주의할 것은 너무 빨리 세게 돌릴 것이 아니라 천천히 지그시 눌러주면서 시계 방향으로 쭉 돌려주다 보면 이런 식으로 소일 오거의 끝부분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토양을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채취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뭐 이게 잘 안 돌아간다고 해서 뭐 역방향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한 방향으로만 계속 돌려가면서 채취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 3, 4회 정도 반복을 해서 이제 그 토양을 이제 늘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먼저 지금 취한 토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소일 오거의 끝부분이 한 15cm 정도 되는데 토양을 실제로 이렇게 채취해 나온 모습을 이제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된 토양을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옆에 이제 평평한 곳을 마련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토양을 늘어뜨려 놓고 이 과정을 이제 3, 4회 반복해 주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사진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길게 이제 토양을 늘어뜨려 놓은 모습을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돼서 토양의 깊이별로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는지 그런 모습을 이제 현장에서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토양을 실제로 채취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분석실로 이동을 해서 여러 가지 다른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나 화학적 성질을 또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상으로 토양을 채취하는 소일 오거를 가지고 토양을 채취하는 모습에 대해서 같이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소일 오거를 가지고 이제 토양 채취를 해 보았는데요. 토양 물리성 중에서 예를 들면 용적 밀도라는 이제 항목이 있는데 이 용적 밀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양의 부피를 알아야 이 용적 밀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 토양의 부피를 알기 위해서는 토양이 교란된 상태가 아닌 불교란된 상태로 토양 구조가 온전하게 보존된 상태로 되어야 이 토양의 부피를 저희가 알 수가 있고 토양의 부피를 알아내야 저희가 토양의 용적 밀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제 소일 오거를 활용해서 토양을 채취를 하면은 이 토양이 그 안에 토양 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뒤섞이면서 이제 올라오는 부분도 조금씩 이제 발생이 되게 되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교란이 된 상태로 저희가 토양을 채취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토양이
불교란된 상태에서 토양을 채취할 때 저희가 이런 코어 샘플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코어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소일 캔이라는 이런 이제 장비를 활용을 해서,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제 토양을 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일 캔으로 토양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기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제거를 해주고, 내가 채취하고 싶은 토양면이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유기물질들이나 이물질들을 정리를 해주고, 채취하고 싶은 토양 위에 소일 캔을 이렇게 위치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토양 구조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채취를 하려면 이 소일 캔이 땅속으로 이게 충분히 다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파고 들어가기 어려우니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덮어주고, 이 도구가 왜 이제 이렇게 생겼냐면, 위에서 이제 망치로 이렇게 두들기기 편하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소일 캔이 땅 속으로 충분히 박힐 때까지 이렇게 두들겨 줍니다. 네. 네, 이렇게 망치질을 수회 반복을 해서 소일 캔이 땅 속으로 충분히 파고 들어갔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요. 네, 지금 캔이 충분히 이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갔죠. 이러면 이제 소일 캔을 이제 밖으로 다시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분석실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주변에, 소일 캔 주변에 토양을 이렇게 살짝 파고 들어준 다음에, 네, 소일 캔을 충분히 밖으로 끌어 올릴 수 있을 때까지, 네,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소일 캔을 이제 바깥으로 끌어 올려줍니다.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이것을 하는, 코어 샘플링을 하는 목적은, 네, 토양의 부피를 알기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토양의 부피를 알기 위해서는 몇 번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토양 구조를 온전하게 보존을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예, 조심스럽게 이 소일 캔이 담고 있는 토양의 구조가 온전하게 다, 적어도 이 소일 캔이 위치하고 있는 요 부피만큼은, 예, 온전하게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네, 그대로 이렇게 보존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소일 캔을 채취를 해줍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이 소일 캔의 부피만큼, 이제 토양의 부피를 알기 위해서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거니까, 이 외부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네, 원래는 스패츌러라는 장비를 쓰는데 지금은 스패츌러가 없으니 이 삽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해당되는 부피만큼은, 네, 이렇게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이제 제거를 해주는 거죠.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토양 부피가 이제 입자가 눌리면서 이제 부피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이제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에 지금 올려놓고 윗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줬죠. 이 상태에서 이제 뚜껑을 덮어주고요. 이렇게 그대로 다시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주고, 네, 해당되는 이제 밑부분도 이렇게, 네,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네, 그대로 뚜껑을 덮어주어서, 네, 이렇게 소일캔 작업을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저희가 분석실로 이동을 해서 이제 토양의 용적 밀도라든지 하는 토양 물리성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소일캔 코어 샘플링을 해서 토양을 채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실습을 같이 해 보았습니다.